안녕하세요. 비문과 고등학생 분과 사회를 맡은 전주 영생고등학교 권혜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마이크를 전부 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 지정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소거를 해제하고 지금은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과 토의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15명의 학생과 웨비나 이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으로 참여하는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와 분과 주제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0분입니다. 두 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셨던 것처럼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분과 주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한 2가지의 큰 질문이 있거든요. 이 2질문을 60분 안에 우리가 다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에는, 그 큰 질문에는 4개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의 질문이 있어서 8개의 질문을 우리 60분 안에 다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의 학생에게 듣고, 그리고 지금 웨비나로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도 같이 전달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질문에 8개의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은 좀 골고루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참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서로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고요. 카메라 켜야 되죠? 네, 카메라 켜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한숨은 쉬지 마시고요. 하품인데. 하품이었어요. 네. 이제 분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줌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하단에 그 반응, 손들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줌 채팅방에 소속 학교와 이름을 쓰고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면 지정하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로 참여하는 학생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하는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공통 주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부터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 참고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질문은 미래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할까요?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이시죠? 네. 마이크 켜고 말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최한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인재상은 2개입니다. 이 2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래사회는 곧 정보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 중 하나는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일 것입니다. 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만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계로부터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탈관료제에 맞는 인재상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중시되었던 관료제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탈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나 활동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관료제란 구성원들의 서열화된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명시적인 규범과 절차를 갖춘 대규모 조직 운영 원리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근대 산업화 이후에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특징은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규약과 절차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며 엄격한 위계 질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탈관료제 설명을 드리면은 대해서 탈관료제란 관료제에서 벗어난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정보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관료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게 대조돼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수평적 조직이 구성되고 유연하게 조직이 운영되며 성과에 따른 보상,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탈관료제는 탈관료제 그 질서 내에서는 엄격한 위계 질서나 강압적인 분위기, 상사에 대한 절대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타인을 경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탈관료제에 적합한 인재 두 가지를 인재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은 디지털 리터러시 탈관료제 인재상을 가진 그죠, 탈관료제의 인재상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도 같이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네. 여러분 미리 사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하셨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그 전남여자고등학교 김보경 학생. 네. 네, 네. 보경 학생은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 사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학습 방향을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미래 사회에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공지능 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보경 학생은 자기 스스로 그 찾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있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다른 학생 한번 또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기 소속하고 이름 한번 밝혀주시겠어요? 손든, 네. 네, 네. 제가 하면 네, 괜찮을까요? 복성고등, 네, 네, 박윤수 학생,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복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윤수 학생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미래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미래 사회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에는 풍부한 경험과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 인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는 요즘에는 이제 젊은 인재들이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 이제 자신이 지니는 경험이나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제 사회를 위해서 그 이제 많은 넓은 범위를 위해서 자신의 넓은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넓은 역량을 펼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리고 넓은 미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나이 또래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진로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원하는 진로를 찾게 된다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좀 더 힘찬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한 명만 더 들어볼까요? 네, 벌교고등학교 김민우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동적인 사회, 과학 발전 등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전략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사회는 그 아까 탈관리제도 이야기했고 다른 학생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연적 사고를 가진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미리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좀 주신 의견들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을까요? 네.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좀 받아본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능동적 변화를 통해 주변에 스며드는 사람, 변화를 감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재.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아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주관을 확립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유연하고 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야기가 사전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전 그 설문에서도 네, 그러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은 무엇일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일단은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이 손을 들었으니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두 번째는 탈관련에 적합한 인재였습니다. 각각에 맞춰서 교육 방식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켜봤을 때 어차피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학교에서도 태블릿 수업이나 노트북 수업이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건주고등학교에서만 해서도 세계사 시간에 크롬북이라는 노트북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PPT로 역사 인물의 뇌구조를 표현해보고 기록형 토론 수업을 하기도 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 시간에도 저희 작품을 읽은 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패들렛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뭐 그 사이트 등을 활용해가지고 의견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이게 이러한 수업이 처음에 시행되었을 때 이게 잘 될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지금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꼭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컴퓨터나 코딩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교과 수업을 돕는 매체의 용도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학생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미래에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해질 수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관료제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양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항상 눈치로부터 비롯되는 자신감 부족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학생 시절에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비판하는 토론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점점 더 탈관료제 형태로 나아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팀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형 활동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팀을 꾸릴 수 있는 리더형 인재가 되어야만 논리적 문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 탈관료제 이와 맞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연장선으로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 의견도 또 더 들어볼까요? 네, 순천 복성고등학교 박윤수 학생이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순천 복성고등학교 박윤수입니다. 네, 제가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및 이제 삶과 연계된 지역화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 교육이 강조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전남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순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원 박람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역들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넓은 범위의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험들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선생님들끼리 연계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다양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전문인 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그죠? 이게 이제 마을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다른 학생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을까요? 한 명 더 들어볼까요? 네, 발표 안 한 우리 학생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오수연 학생. 네, 좋습니다. 발표 들어볼까요? 네. 네,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분들이 계속 말했듯이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낯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낯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서 책임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수연 학생은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응답하신 내용 중에 그리고 지금 웨비나로 또 이렇게 올라온 주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선생님 먼저 소개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토의 토론 수업을 통한 유연하고 융합적인 사고 중진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 토의 토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미래 교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그래서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한 우리 학생 중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수업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아까 주제 그 중심 프로젝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강조되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네. 의견이 금호고등학교 최준 학생,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호고등학교 전교회장 최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최한준 학생께서 말씀하신
관료제, 탈관료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미래 사회가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방금도 들으셨다시피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탈관료제라는 게 결국에는 성과 중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과 중심 사회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하는 인재를 원하고 경쟁을 잘하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밑에 있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역시도 그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세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히 많은 생각은 안 났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절대평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포자라는 개념이 있듯이 상대평가가 계속되면서 등수가 나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평가제가 도입되고 있는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제가 도입됨으로써 결국에 경쟁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되 학생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고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절대평가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경쟁을 줄이고 또 그 경쟁에 의한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절대평가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가 절대평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수행평가의 확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 의견 들어볼까요? 네네네네. 대전고등학교 한준수 학생. 네. 네, 저도 아까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경쟁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배운 이 개념들을 사회 이슈 같은 곳에 직접 반영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협력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고 조별로 과제를 했을 때 협력적인 자세도 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어떤 목표도 확립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진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적인 자세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게 일단 성적보다도 이 생활이 직접 기록이 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비중을 좀 늘리게 되면 협력적인 자세를 좀 더 키울 수 있고 또 경쟁 심리보다는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함께 해보자라는 이런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준수 학생도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학생부 그 기록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하면 그런 좀 더 협력적 그런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그 개별적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직간접 체험을 통한 수업과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통주제 마지막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공통주제 마지막 질문은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학생 있나요? 네, 아까 네네네. 신흥고등학교 김건아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조수인 학생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개인이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랑 협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명이 이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한 명이 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그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한 명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반이란 거는 그냥 아무 애들이나 다 30명을 채워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 애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조를 짜가지고 협동을 해라. 이런 활동을 해버리면은 이제 친한 애들끼리도 있고 또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도 있고 또 못하는 애가 있고 이러면은 소외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조금 경쟁을 또 부추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적순으로 이 조를 합동을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성적순으로 이 조를 나눠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소외를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음. 이게 사실 잘하는 애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음. 이게 서로가 말이 통해요. 잘하는 애들끼리는. 근데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으면은 서로 얘기를 했을 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답답하고 못하는 애도 답답해서 이게 만약에 못하는 애가 한 주에 더 많다. 그럼 잘하는 애가 소외가 되는 거고 잘하는 애가 한 주에 더 많으면 못하는 애가 소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임승차 같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조별 과제를 늘리는 것도 협동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제를 늘릴 때 이제 성적순으로 예, 배치를 해서 하면은 이제 오히려 소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성적순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오히려 소외되는 학생이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이지 않아서 한 학생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우리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창평고등학교 조수인 학생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흥고등학교 김희연 학생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수인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창평고등학교 조수인입니다. 세계가 우선 글로벌화되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면서 경쟁에서 승자한 사람도 생기는 반면에 경쟁에 불리한 약자들도 당연히 발생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 또한 학교에서 배워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과 동시에 공존하는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협력체 내에서 발생하는 경쟁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협력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자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습 부진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능력 또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한 경쟁이 최적화된 능력에 포함이 되고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협력체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개인별 평가보다는 그룹 활동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다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협력체 내에서 조금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소외되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 또한 중요하지만 협동 또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공동체 협력 평가를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공동체 협력 평가를 강화하면 그 소외되는 학생들을 조금 더 우리가 챙겨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연 학생, 선생님 손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희연 학생은 지금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김희연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아까 질문이었던 네네.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내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우리 학생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미래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므로 앞으로 미래에서 활동을 할 학생들은 수많은 정보량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그 정보들의 참과 거짓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정보량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량과 각종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서로의 어떠한 쟁점이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참과 거짓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철학과 교육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여태껏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사상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토론 수업, 서로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해 나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2번에서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고 손이 안 보이니까 이 채팅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그 철학 교육, 그다음에 토론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 미래 사회에 그러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네, 2번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반전이 이제 끝나서 우리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분과 주제 토론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분과 토론 주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참석에게 말씀을 안 하신 분 있으면 그분부터 발언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진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대답을 좀 해볼까요? 네, 벌교고등학교 김민호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직접 직업에 대해 체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나갈 기회가 적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접 직업 현장이나 대학교 등으로 찾아가 체험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등, 다시 말해서 보다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폭넓은 기회가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몇몇 학교에서 실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뿐만이 아닌 점차 모든 학교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가 결정되었어도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 누구라도 언제라도 원한다면 대입제도 설명회, 대학 학과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교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의 손 들었으니까 최한준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실제로 학생회장으로서 뭐 설문조사 실시한 적도 있었는데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를 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여러 입시 사이트들이 입시 안내 사이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어디 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이러한 그 사이트에서 굉장히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소스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보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막막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다, 이러한 데에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사이트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들, 이용 방법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하는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교사들이 교사들이 완벽하게 해결해 준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먼저 경험해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선배가 학년 말에 과목 선택 전에 2인 1조로 팀을 짜가지고 뭐 과목의 특성이 어떤지, 이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을 보면 되는지 이렇게 설명한 영상을 만들고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과목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회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이런 과목 선택을 이렇게 돕기 위한 사이트들,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학교가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선배를 활용한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얻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주고 사례를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좀 말씀을 안 한 학생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상무고등학교 이하민 학생은 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하민 학생? 아, 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네. 그 네. 혹시 선생님 이 성적순 배치를 위한 경우 누가 성적이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잘못하는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건 어느 질문에 대한 거죠? 아, 네.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그 유튜브 댓글은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설명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질문, 그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교육, 지도를 해 줬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23년부터 이제 부분 도입을 하고 25년부터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성격의 과목들을 개설해 주었으면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의견에 먼저 답을 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금호고등학교 최준 학생, 그 다음에 복성고등학교 박연수 학생 이렇게 연달아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보다 넓은 폭으로 선택을 해서 수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목, 그러니까 교육과 자신의 일상생활의 연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미리 배포해 주신 참고 자료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과목을 선호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미적분, 적분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뭐 하냐? 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거에 대해 딱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걸로 인해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목과 그리고 일상생활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정치와 법, 뭐 경제 이런 것처럼 저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해서 그런 과목들을 현재 수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성적,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따른 과목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탐 같은 것들을 보면 물리학 1, 물리학 2 이런 식으로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물리학을 듣고 싶은 학생은 그것만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데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물리학을 좀 더 쉬운 물리학을 배울 수 있게끔 과목을 하나 놔두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그런 과목을 개설해 준다면 알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알아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목에 따라서 이 수준을 좀 달리하는 과목들이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누가 연이어서 발표하기로 한 네네네 박윤수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순천 복성고등학교 박윤수 학생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학생분의 말씀에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이고요. 음,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선생님 한 분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교과목이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뭐 자율 시간을 비워놓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과목을 좀 더 알려주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수학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둘 다 이제 3시간씩 3시간씩으로 나누고 2시간을 국어 수학 공통으로 바꾼 다음에 그 부분에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간이겠지만 국어 선생님 들어오셔서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수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편이 있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고교학점제가 곧 좀 더 학생들에게도 좋고 선생님들에게도 좀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용을 한다면 실제로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냥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한 분한테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단적인 어려운 부분보다는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함께 통합되어서 저희에게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수업들이 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박윤수 학생의 이야기는 그 융합 수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학 선생님이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에게 배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고등학교나 학교 밖의 다른 기관에서 그 과목을 배울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타교나 학교 밖에서의 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좋아요. 일단은 대전고등학교 한준서 학생하고 벌교고등학교 김민우 학생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제주 대전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으로서 고교학점제를 올해 처음 한번 경험해보게 되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A, B, C, D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총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과목의 개수가 4가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탐구 과목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2개 정도는 골라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원해서 고르는 과목은 2개였는데요. 하나는 현대문학 감상, 하나는 정보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 외에도 제가 정말 진로를 위해서 듣고 싶은, 예를 들어 뭐 언론매체학 이런 정말 고교학점제란 이름답게 대학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른 학교와 협동을 해서 함께 과목 운영하는 게 과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원하는 학과나 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근처 위치에 있는 수업하기에 용이한 학교들끼리 연결을 해서 같은 과목에 대해 두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먼저 수요조사가 먼저고,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해서 인근 학교가 그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벌교고등학교 김민우 학생 이야기하고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오수연 학생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 자신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배운다는 것은 약간 좀 새롭지만 적응하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이. 그래서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학습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궁금한 점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담당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처럼 학교 밖 수업에서도 주기적으로 학생과의 상담 시간을 가져서 그 학생의 학습 의욕과 더불어 학습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물론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지만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의 상담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우리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오수연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앞선 대전고등학교에서 말씀하신 그 학교별 교과 과정이 저희 서귀포에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교사 간의 자율적 이동이 조금 더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실험 기구가 부족하여 다른 학교에서 그 실험의 수업이 열리더라도 그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같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한 학교의 선생님만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가르쳐 준다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서 그 공동교육 과정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수연 학생은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했는데 교사도 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좀 이동해서 교육이 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창평고등학교 조승인 학생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도 앞선 학생들의 의견과 정확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학군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강좌를 개설하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나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순천 복성고등학교 박윤수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이 토의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친구 몇 명한테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시 비중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 정시 비중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게 되다 보면 수시 비중에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저희 이쪽 지방 친구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N수생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적기도 하고, 만약에 수시를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다양한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수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학교들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류들을 보면은 대충 봤을 때만 보더라도 이제 결과가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라면 이제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저희의 평가를 숫자로 매겨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판단하기에 숫자보다는 글로 좀 더 문단화된 좀 길게 판단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학생을 좀 더 판단하기에도 대학교 입장에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향한 이제 진로 적합성이라든지 이제 대학교에 적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글로 표현한 것이 좀 더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박윤수 학생은 이 요즘 정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수시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수시의 비중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숫자는 아마 점수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 그 기록은 문장은 아마 학생부 기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의 비중이 올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손을 들었던 우리 전주고등학교 최한준 학생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조수인 학생 이야기도 같이 듣겠습니다. 네. 네, 전주고등학교 최한준입니다.
이에 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이 학생들 각자가 상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그 교육 과정에서 주체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과정을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잘 담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의미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한 학생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평고등학교 조승인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도 앞서 순천 북성고등학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정량화된 성적보다는 문단화된 글과 같은 형태의 구조로 학생들의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입시 제도에서 정량화된 성적 빼고 문단화된 표현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더 이상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를 실행함에 따라서 주체적인 학생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 비중을 늘리는 것보단 차라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써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자기소개서를 오히려 쓰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한 우려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보완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자기소개서를 그 대입 전형 자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학교에서의 평가, 그 내신에 대한 내신 성적, 이 평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 친흥고등학교 김희연 학생,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희연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그 문제점 중 하나인 성적 그 위주의 그 교육이 이번 고교 학점제에서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 대학의 인성 면접이라는 그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이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사건 사고들을 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학교에는 이번에도 고교 학점제처럼 일정한 학점을 달성하면 졸업이 가능하는 걸 유지하면서도 이제 리더십이나 인성 등의 그 항목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엄격한 동료 평가가 학교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엄격한 동료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객관적인 정보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90% 이상의 생활기록부는 대부분이 다 좋은 말로 학생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제 생활기록부 또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단점은 확실하게 명시하되 이 학생의 또 장점 또한 확실하게 명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학에 잘 보여주는 것이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흥고등학교 김희연 학생은 이 생활기록부의 기재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전형 자료로 활용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더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내신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고교 학점제가 되면 내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한 분, 네, 네. 신흥고등학교 김건아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저는 이 수행평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의미 없는 항목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 점수나 사실 솔직히 태도 점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음. 굉장히 후하게 주시거든요. 음.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서 태도가 솔직히 좀 좋지 못한데도 태도 점수에서 1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점수가. 저도 딱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1점밖에 안 깎여서, 스스로도. 그리고 전체적인 항목에서 보면은 다들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최대한 점수를 잘 주시려고 많이 깎아봐야 1점? 모든 항목에서 다 그렇게 수행평가 점수를 그렇게 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이 1차 고사, 2차 고사 이런 보면 이 시험 같은 걸 보면 되게 막 등급으로 나뉜다고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런 수행평가의 제도에서 수행평가 이 부분을 오히려 아까 말한 이제 그 문단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점수 부분에서 이게 점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 시험 부분에서 이 시험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공부를 한 아이들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이 시험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수행평가에 또 정확하게 그 이제 기본 점수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사실 기본 점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나와서 수업 시간에 맨날 자도 기본 점수가 8점 정도 돼버리면은 사실 열심히 들은 아이와 열심히 듣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가 이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딱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생기부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저도 생기부를 몇 번 해봤지만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도 머리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좋은 말만 적으려니까 특징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확실히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수행평가의 실질성, 그다음에 그 공정성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김건호 학생은 그 지필고사가 더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줌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웨이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두 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개성을 발휘해 새롭게 만들어가고 개척해가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잘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인재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 책상과 교과서를 떠나서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네,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메타버스, 인공지능, 인터넷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내 삶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 그리고 협력하고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미래사회에 대비한 수업 및 평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수행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진정한 의미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쟁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한 반의 학생 수를 좀 줄여야 한다. 학급 수를 좀 줄이고 학급 수를 늘려야 한다. 학생 수는 줄이고 학급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 학생은 선생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급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나 대입 지도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모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모듬 이야기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인재상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 네,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포용하는 교육.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성적, 가정 배경 등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 토론 때 이 의견들이 또 나올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60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듣고, 네, 또 정리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또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이어서 토요일 결과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웨비나로 그 채팅방에 계시는 분은 그대로 남아서 분과 토익 결과 발표와 종합 토익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A분과 링크로 이동해주면 다시 화면이 바뀌거든요. 지금 A분과 링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0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네, 웨비나도 A로 다 이동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모두 A분과로 다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하면서 마칠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A분과로 이동하겠습니다.